지금 사진이 나갔죠. 먼저 오늘 공개 수배가 결정된 사람들, 피의자 얼굴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왼쪽 여성이 이은혜, 오른쪽 30살 조현수입니다. 자, 이 사람들 살인사건 수사를 받던 도중에 종적을 감췄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3년 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이은혜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요. 이 남편 명의로는 8억 원의 생명보험금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이 보험금을 타려고 했는데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했고요. 보험 사기와 살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이 조사를 딱 한 번만 받고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됐죠? 자, 이 사건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졌던 사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건 자체는 저 여성이 본인이 제보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사건인데요. 사실은 가평에서 이은혜가 직접 본인이 직접 제보를 한 겁니다. 이 시사 프로그램에 제보를 해가지고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데 2019년 10월 달에 이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남편이 이제 사망했는데 2020년 10월 달에 방송을 하면서 보험금을 지금 못 받고 있다. 왜 대형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된 보험금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었고요. 또 그 무렵에 이 유족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재수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이 여성의 진술이 좀 이상하고 그래서 그 방송이 좀 더 이슈화 됐던 사건입니다. 예, 그것이 알고 싶다였죠. 자, 팀장님, 아까도 우리 이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그거잖아요. 피해자, 그러니까 고인이 된 이 남편은 수영을 못 하는데, 그 부인이 있는 앞에서 막 이렇게 분위기를 몰았는지 거기서 다이빙을 했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2019년 6월 30일에요. 30일에 7명이 놀러 갔습니다. 근데 남편은 수영을 잘 못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술 먹고 물놀이 하다가 저녁 8시쯤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8시쯤 됐는데 나 마지막으로 다이빙을 하자라고 누군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예. 아마 아까 지금 수배된 이모 씨가 한 거로 좀 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덕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은혜 씨가 자기가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안 되니까 내가 하겠다고 올라갔는데 3명이 올라갔습니다. 3명이 올라갔는데 세 번째 뛰어내렸어요. 두 사람 먼저 뛰어내리고 세 번째 뛰어내렸는데 아마 물속에 풍덩하고는 그 뒤에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두 사람이 찾기는 했는데 30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물속에서 익사를 했는 건데요. 문제는 그 부검을 해보니까 익사 이제 부검하게 되면 소견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의도적 사고, 익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타이에 의해서 빠진 게 아니고 자기가 빠졌다. 문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상도 없기 때문에 수영하다가 익사했거나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관할서에서는 그렇게 나오면 보통 일반적인 변사 처리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자, 됐던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피해자 고인과 남편과 이은혜 지금 결혼 기념 촬영 사진인 것 같은데, 자, 이은혜 공범 이 조현수와 이 이은혜의 관계는 뭔 거죠? 그렇죠.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 남편하고는 11살 차이 나고요. 2016년부터 부부가 됐고 2017년 3월 달부터 혼인신고를 해서 법적인 부부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남편의 관계인데 이 조현수가 좀 문제되는데요. 이 조현수는 이 아내인 이은혜의 내연 관계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보험금도 지금 연관이 돼 있는데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이 피해자 고 윤상엽 씨한테 뭔가 가해를 하거나 살인을 한 게 아니는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3번의 살인 시도. 3번이나 시도를 한 끝에 결국 이 변이 난 겁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검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 2월 17일 날 양양으로 펜션 놀러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은혜 씨가 남편 몰래 혹시 보고 정소라고 아십니까? 예. 정소가 뭐냐면 생식기를 말하거든요. 예. 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피를 빼야 되거든요. 보고는 보고할 뿐만 아니라 피가 있으면 위험한데 맞습니다. 피를 넣어가지고 먹였는데 그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예. 치사량이 미달한 거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두 번째는 똑같은 19년도 5월 20일 날 용인 낚시터에 또 낚시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남편을 빠뜨린 거예요. 근데 마침
남편의 지인이 잠이 깨가지고 또 구조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2019년 6월 30일 날, 그때 6월 30일이 아마 보험이 마지막으로 만기되는 날 알고 있는데 보험 만기 4일 전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6월 30일이 그날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든 4시간 전. 4시간 만기 4시간 전. 그렇죠. 그때는 7명이 놀러 가가지고 가평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그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일부러 미룬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가능해도 자기는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기 시작한 건데 아무튼 그 이은혜 씨하고 조모 씨랑 공범으로 해가지고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수정하고 수사가 시작된 거죠. 예. 소장님, 진짜 이 보험 만기가 딱 되기 4시간 전에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남편을 살해해야 했으니 저 두 사람은 얼마나 막 이 시간 늦으면 안 돼. 이게 정말 사람으로 할 짓입니까, 이게?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소름 끼치고 그 후에도 지금 또 뭐 사구제도 안 끝났을 때 SNS 메신저에 뭐 행복하다, 수상스키 타고 또 해외여행 가고 이런 사진도 올렸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남편이 저렇게 변을 당해서 사망했는데 행복하다고 올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 사진 보면 알지만 굉장히 좀 외모가 출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보면 아, 저 여자가 저렇게 뭐 악마 같다, 뭐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일 거라고는 누가 생각하겠어요. 예. 그런데 그 내면은 사실 누구보다도 잔혹하고 그다음에 사악하고 황폐한 상태. 저는 이제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가 아닐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봐도 좀 너무 악랄한 그 행동을 보였어요. 예. 첫 번째 결혼 자체도 너무 남자를 이용하는 결혼을 했고, 두 번째 이제 살해 내지는 자살 방조 뭐 이런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또 그 후에 즐겁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인 이기적으로만 행동하고 있고 결국엔 또 도망가 버린 것을 보면 이 여성의 내면 상태는 그 외모하고는 아주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고인이 남편이 15년 동안 대기업 연구 직원으로 근무를 했다는데도 되게 생활이 궁핍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는 대기업 연구직으로 일하면서 연봉이 6,400만 원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망 1년 전에는 빚이 1억 4천 정도여서 개인 회생 신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장기 매매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고요. 또 라면을 사 먹으려는데 돈이 없어서 3천 원을 주변에 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보험은 유지가 됐는데 그 유지된 보험이 무려 4개였습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나오네요, 이게.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뭐가 됐든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하다는 건데 그래도 이 정도 저 두 사람 사진 다시 한번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계속 좀 보셔야 되겠어요. 보여주시죠. 잡히겠죠? 외국에 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출국을 했다고요? 그런 것도 불안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면서 그 이후에 많이 의문점들이 좀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 알려진 거지, 경찰이나 뭐 검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김은배 팀장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살인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떤 사고로 볼 수 있는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증거도 없고 좀 애매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금 자체만 맞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결국은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혹시나 이 사람들 발견하거나 혹시나 단서를 접하면 지체 없이 좀 연락을 달라라고 지금 공개 수배 형태로 지금 전달을 뿌린 상황입니다. 팀장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 이제 검찰에서 공개 수배로 전환을 했으면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는 못 나가니까요. 수배됐기 때문에 공항 출국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는 못 나가고 수배 국내에 숨어 있다 이후에는 하더라도 출국이 안 되겠죠. 출국 안 되죠. 그 전에도 아마 출국금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인데 곧 잡힐 겁니다. 예.